안녕하세요. 북사랑 카페의 크리스티나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오늘은 BBC 히스토리 리빌드라는 매거진에서 이야기를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들은 타이타닉호 하면 먼저 1997년 12월에 개봉되었던 타이타닉 영화가 연상되면서요. 두 남녀 간의 아름답고도 마음 아픈 사랑 이야기와 함께 그 거대한 호화 유람선이 빙산에 부딪혀 바다에 침몰하는 바람에 많은 사상자를 낸 사건으로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영국 BBC 매거진이 특집으로 다루었고요. 타이타닉호가 만들어진 배경과 1912년 4월에 수많은 승객들을 태우고 대서양 바다에 출항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께 요약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타이타닉호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와이스타 라인 회사는 1869년 영국의 토마스 헨리 이즈메이가 설립했고요. 배를 가지고 있었던 그는 처음에는 화물 수송으로 사업을 시작했었다가요. 회사는 곧 대서양 횡단 수송 여객 사업 중 가장 인류 회사의 하나로 성장하게 됩니다. 1901년에서 1910년 영국의 에드워드 7세가 통치하던 시절은요. 이전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사람들을 수송하는 증기선 배들을 만드는 기술 발전의 황금기였다고 하죠. 멀지 않아 호화 여객 수송선들은 부유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도록 설계되어졌고요. 선박회사들은 앞다투어 점점 더 아낌없이 돈을 쏟아부어가며 호화 여객선을 만드는 것에 열을 올리면서요. 서로의 경쟁사를 능가하기 위해 노력을 다합니다. 와이스타 라인 회사는요. 1908년부터 세 척의 여객선 사업을 착수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여객선의 이름은 각각 올림픽, 타이타닉, 그리고 자이겐틱이었는데요. 자이겐틱은 브리타닉으로 후에 이름을 다시 바꿨고요. 이 세 선박을 일컬어 올림픽 클래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세대의 배는요. 그들의 라이벌 회사 배들보다 우위의 자리에 섰었고요. 속도보다는 편안함과 화려함,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배로 주목을 끌기 시작했죠. 벨패스트에 있는 할레는 울프사가 타이타닉호의 디자인 대부분을 책임맡아 제작했고요. 에드워드 와일딩이 배의 설계를, 알렉산더 칼라일이 기계 설계의 책임을 맡았으며 이들의 협력으로 토마스 앤드류가 배의 설계에 총책임을 맡아 진두지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할레는 울프사와 와이스타 라인의 두 회사의 감독인 로드 피리가 전체 프로젝트를 맡았었죠. 1908년 7월 설립자 토마스 헨리 이즈메이의 아들이자 와이스타 라인의 사장인 조셉 브루스 이즈메이는요. 공식적으로 타이타닉의 제작을 승인하게 되었고요. 올림픽호는 1908년 12월에 그리고 타이타닉호는 이듬해 3월에 각각 나란히 건조에 들어가게 됩니다. 할레는 울프사는 영국에서 최고의 명문의 배를 만드는 회사의 하나로 여겨졌는데요.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소를 자랑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이 거대한 두 척의 배를 건조하기에 충분할 만큼 큰 시설을 갖추지 못했었죠. 그래서 세 대의 조선대는 그 엄청나게 큰 선박을 편안하게 놓을 두 대의 조선대로 개조됩니다. 기중기와 엘리베이터가 있었던 만큼이나 강철 지지대가 첨가되었고요. 6,000명의 인부보다도 2배가 넘는 인원이 타이타닉과 올림픽호에 투입되었었다고 합니다. 타이타닉호를 완성하는 데는 총 26개월이 걸렸다고 하고요. 배 겉표면에는 방수 처리된 강철을 입혔습니다. 20m짜리 4개의 굴뚝들이 선박 위에 세워졌고요. 269m 길이의 타이타닉호는요. 세계에서 사람이 손으로 만든 움직이는 물체 중 가장 길었습니다. 타이타닉호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은 높아져만 갔죠. 당시 조선소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가족과 함께 부둣가 주변 근처 거리에서 살았고요. 조선소에서 일하는 환경은 거칠고 위험했습니다. 타이타닉이 건조되는 동안 수족이 잘리는 일과 배에서 떨어지는 것을 포함시켜 246건의 부상이 있었다고 하고요. 8건의 치명상과 배가 출항하는 당일날 목조 지지대가 인부에게 떨어져 1명이 사망하는 일도 있었었죠. 당시 퍼스트 클래스로 여행하는 부자들은요. 사치스럽고 안락함에 둘러싸여 있었고요. 금빛 조명장치에서부터 떡갈나무로 된 계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특별하게 제작되었습니다. 1등석에는 백만장자나 상류층, 그리고 스포츠 선수들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인류 요리사 팀이 훌륭한 요리로 연회를 준비하고 있었죠. 4월 11일 아침에는 등심 스테이크, 훈제 연어, 스콘과 구운 햄과 소세지, 신선한 청어와 야채가 아침에 준비되어 있었고요. 아침부터 이 세 코스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승객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요리가 나왔다고 하죠. 또한 1등급 승객들은요, 배 안에 있는 당시 유럽 최고의 음식점을 본딴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따뜻하게 되어진 수영장에 몸을 담그고 스쿼시 코트, 승마, 사이클링, 보트 노젓기 등 광범위한 활동이 제공되어졌죠.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한 뒤에는 터키식 목욕탕에서 휴식을 할 수 있었고요. 남자들은 금연실을 사용했고 여자들은 독서와 글 쓰는 공간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2등석 숙박시설은 타이타닉호와 라이벌 경쟁사 배들의 1등석에 해당되었다고 하고요. 3등석의 시설은 역시 다른 여객선들의 표준보다 훨씬 월등했습니다. 타이타닉호에는 총 10개의 갑판이 있었는데요. 그중 승객들은 8개를 이용할 수 있었고요. 최하단에 있는 다른 2개의 갑판 밑에는요, 창고와 엔진, 보일러실이 있었었죠. 1910년 화이트 스타 라인 회사는요, 올림픽과 타이타닉호는 거의 가라앉지 않는 배로 홍보 브로셔에 광고했고요. 거대한 타이타닉호는 위급 상황에 배에 파손된 구역의 물이 나머지 구역에 범람하는 것을 방지하는 16개 구역을 특별 방수 처리한 방수격벽으로 된 배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뱃머리부터 4구역까지의 침수가 되는 것이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이타닉호는요, 그래도 물에 떠 있을 수가 있었는데요.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됐던 당시에 그 엄청난 충격으로 6칸의 구역이 바다에 열리게 되었죠. 방수용 격벽이 설계되어 위급 상황에는 자동으로 닫히는 방수문을 가지고 있었고요. 방수격벽은 물의 수위보다 더 길게 만들어졌었는데도요. 역부족으로 물이 천장으로 넘어들어가 옆에 칸으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1912년 2월에 타이타닉호는 마지막 페인트 칠을 하고 완성되었습니다. 최다 3,547명의 승객들과 직원들을 태울 수 있었고요. 52,000톤의 이상의 무게가 실렸죠. 여러 차례 해상시험 운행이 제대로 진행되었었고요. 배가 다른 속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기 위해 비상정지를 연습한 결과 불과 반마일 이상의 최대 시간당 23마일의 속도에서 정지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죠. 타이타닉호의 첫 출항은 1912년 3월에 원래 예정되어 있었지만요. 1911년 9월 올림픽호가 HMS 호크 크루즈와 사고에 연루되어서요. 타이타닉호에서 일해야 하는 인력이 올림픽호 배 수리에 투입되는 바람에 연기되었죠. 타이타닉호가 얼음이 남쪽으로 확장되기 전인 원래 3월 항해일에 출발했었다면 역사는 달라졌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4월 10일 타이타닉호는 드디어 뉴욕으로 여행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고요. 수많은 군중들이 사우스햄튼 부둣가에 그들의 친구와 친지들에게 작별 인사로 손을 흔들어주기 위해 나왔었고요. 그 엄청난 크기의 타이타닉호를 어렴풋하게나마 보기 위해 많은 인파가 몰리기 시작했죠. 타이타닉호는 프랑스 쉐르브르를 거쳐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희망하는 많은 아일랜드 승객들을 태우기 위해 아일랜드의 퀸즈타운으로 항해합니다. 4월 11일 이제 타이타닉호는 유럽을 떠나 대서양으로 계속 항해를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괜찮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과 문학작품으로 다시 만나뵈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